천안의 한 교회 재정 담당자가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리려다 적발이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거읍에 자리한 옛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논란이 김 의원의 출마 선언과 중앙당의 경선 결정으로 마무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찬후, 김동완, 김태흠 세 사람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봄내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원성천 인근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의 한 교회 재정 담당자가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리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신도에게 발각돼 교회 측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시교회에서 재정 담당 성도 A씨가 헌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뭇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가 교회 주보에 자신이 낸 헌금 내역이 수차례 누락된 점을 수상히 여겨 교회에 알렸습니다. 재정 총무가 CCTV로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신이 분리하던 헌금 봉투를 빼돌려 자신의 가방 속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자 교회 측은 지난 4개월간 찍힌 CCTV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헌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전에도 2차례 이러한 재정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2의 제3의 재정사고가 또 발생하는 것이고. 교회 측은 지난 1월 A씨를 서북경찰서에 상습 절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교회 측이 확인한 피해 금액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총 2,300여만 원에 이릅니다. A씨가 이 돈을 반납했지만 성도들은 A씨가 빼돌린 돈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경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이번 사건이 경종을 울려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재정 문제에서 좀 투명해지고 그리고 재정에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이렇게 재정을 잘 이끌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성거읍에 위치한 옛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는 2010년 문을 닫은 뒤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충청남도가 이 부지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생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곳으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립 이후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2010년 문을 닫은 뒤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옛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3일 이곳의 시설 전체를 철거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2자녀 출산 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이른바 꿈비체를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 아파트 1470세대를 비롯해 로컬푸드 판매장 및 상업시설, 꿈비체 300세대, 문화예술 및 스포츠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거시설 개발 수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하여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공공성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상업편의시설을 구성하여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과 문화예술, 스포츠시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도의 보관입니다. 충청남도는 꿈비체 등 공공시설을 통한 도민 혜택의 공익적 가치가 30년간 779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내 현물 출자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던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논란이 김 의원의 출마 선언과 경선 참여 선언으로 잡음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흠 의원과 박찬호, 김동완 예비후보 간의 3파전 경선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양승조 현 도지사에 맞서 도정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면면을 박승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태흠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문제가 김 의원 자신의 출마 선언과 중앙당에 대한 경선 요청, 중앙당 측의 3인 경선 결정으로 마무리된 모양새입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13일 충남도청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사생치의 각오로 잘 사는 충남, 자랑스러운 충남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도지사를 원하고 역사랑 김 의원은 무능했던 지난 12년의 민주당 도정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인해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선거는 김태흠, 박찬호, 김동완 3파전 양상으로 굳어졌으며 이들 세 후보는 앞으로 있을 경선을 통해 누가 양승조 현 지사와 맞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로 선의 경쟁을 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비전과 또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이 돼서 최종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우리가 도지사를 탈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주식회사 하나머티리얼즈와 2025년 12월까지 무려 3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아산과 천안 지역 등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선 하나머티리얼즈의 이번 투자 소식을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하나머티리얼즈와 무려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산 디지털 일반 산업단지 내 33,291평방미터에 2025년까지 이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전극 소재와 실리코닝을 생산해 국내와 해외 반도체 식각업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간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던 하나머티리얼즈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도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약식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도 기업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와 성장, 회수와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 핵심 공약이었던 독립기념관 기반 K컬처 세계 박람회 유치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시작되며 본격 궤도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0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K컬처 세계 박람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을 기반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패션, 화장품, 한글 문화 등의 대중문화 한류 콘텐츠를 비롯해 각국의 독립운동 활동을 연구 및 전시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장 초기와는 달리 점점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활성화와 대한민국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행사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충남도와 국가보훈처, 백범 김구기념관 등을 차례로 찾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홍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추진 기본기획과 수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참가업체 공개 모집 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박람회 개최에 앞서 작은 규모의 지역 박람회를 내년에 우선적으로 개최해 K컬처 박람회의 성공 여부를 미리 점쳐본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북일고등학교 야구부가 제1회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북일고는 지난 1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서울 장충고에 8대3으로 승리하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우승은 북일고팀 역사상 12번째 전국대회 우승이며 2012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10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우승 후 천안시 박상돈 시장도 선수단을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천안 4.16 연대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16 기억주간 동안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비대면 세월호 책 읽기, 게릴라 가드닝, 기억마켓 등의 행사가 열렸으며 특히 16일 열린 기억마켓 행사에서는 노란 리본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의 행사와 세월호 관련 사진 전시와 추모 공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기간 동안 길목에 심어진 노란 꽃과 세월호를 추모하는 화분 등을 통해 이를 우연히 발견하는 시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부부 두 쌍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촌 형제 부부 사이로 피의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은 후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의 한 길거리의 모습입니다. CCTV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쫓기고 이를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13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은 숨지고 나머지 남성 2명 역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부부들은 서로 사촌지간으로 알려졌으며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오다 이전에 시비가 붙었던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러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저희가 대면 조사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대면 조사해서 자세한 사건 경위는 더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의자 A씨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이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입주 후 2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더 행복한 주택을 금산군 상옥리 일대에 1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해 2026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4,000호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이연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청남도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를 금산군 상옥리 일대 1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4,00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짓게 될 아파트의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첫 사빌들 금산 상옥지구의 경우 70평방미터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꿈빛의 아파트의 특성상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입주 출산을 하면 임대료의 50% 감면을,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충남의 도전이 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더 넓게, 더 안전하게, 더 저렴하게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2.0을 야심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금산군을 시작으로 도민과 함께 협의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 2026년까지 총 4,000호의 더 행복한 주택 2.0을 추가로 공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입니다. 충남도가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주택 공급 사업이 추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쩐작가로 잘 알려진 한국미술협회 천안시 지부 변영환 지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부장님 소개와 약칭 천안미협이라고도 하죠. 지부에 대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천안미협은 1977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천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회원수가 많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안에는 7개 장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화, 그 다음에 서양화, 그리고 조각, 공예, 그 다음에 서예, 디자인, 문인화 이렇게 7개의 지부가 있고 그 7개 지부에 250명의 전문적인 작가들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작가로서의 지부장님에 대한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화가이시면서 행위예술, 그 밖에 작가님이 갖고 계신 많은 모습을 다양하게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계신데요. 작가님의 예술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제가 이제 여기에 고향으로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년 이상 작품을 해왔는데 그 시기마다 많이 이제 그 양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구상회화를 좀 많이 하다가 90년대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조형화시키기 위해서 인체 군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군상을 많이 그리면서 또한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제 미술관에서 갤러리에서만 작품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거리를 끌고 나오죠. 그래서 현수막과 게시판에다가 전시를 거리전을 하면서 또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평면의 입체만 가지고는 어떤 이슈를 표현하기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즉 행위예술이죠.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그 수단 하나도 이제 동원을 하죠. 네. 그래서 퍼포먼스도 이제 많이 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시대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본주의의 표상, 자본주의의 아이콘 내지는 아바타는 돈이다. 실제 화폐. 네. 실제 화폐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그 시대가 갖는 어떤 그런 담론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제 시대의 담론인데 이 시대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다 보면 인간의
탐욕이 거기 이제 개입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부의 편중, 또 부로 인한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조용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 대표적인 것이 돈꽃인데요. 동전으로 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와 꿀을 전해주죠. 무상으로 이제 전해줍니다. 네. 그렇듯이 돈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잘 분배돼서 돈이 잘 돌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과 요즘 그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팍팍하고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 경제가 다시 회복이 돼서 돈이 꽃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돈꽃을 요즘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져오신 작품도 돈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지 작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예술의 생명이라면 표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 또는 어떤 것들을 시각적이나 뭐 청각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술의 생명인데 일단 코로나로 인적으로 서로 격리되고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이제 단절이 됐고 또 소통이 단절이 되니까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유통마저도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소통과 유통이 다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표현과 또는 생계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을 위해서 미협 차원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도 같이 해주시죠. 네, 저희 천안미술협회는 해마다 회원 정기전이 있습니다. 회원 정기전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교류 그리고 그 작품 발표의 장에 시민들께서 와서 이제 감상하게끔 하는 정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미협의 대표적인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공모전이 있는데 도설미술대전이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어요. 작품을 출품해서 거기서 시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미술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건데 가을에 그것이 있고 또 천안문화재단에서 작년에 1회 천안 아트페어전을 시작했어요. 네. 아트페어는 미술 재래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어떤 그런 그 사업인데 올해는 제2회째로 천안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천안미술협회가 주관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된 미술 시장을 만들고자 해서 그런 사업들을 미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 천안 미술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천안에 그 재능 있고 능력 있으면서 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종식이 되고 이제 서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작가들이 이제 많은 전시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열고 그런 전시 소식을 접하시게 되면 전시장에 찾아오셔서 천안의 예술가들이 천안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와서 보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향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한국미술협회 행보를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봄은 일상회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면서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 봄을 맞고 나서야 일상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코로나19는 종식 대신 공존으로 가까이에 있게 됐지만 올해 봄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